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들,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윤지영입니다. 네, 유수연 교수님, 지금 스튜디오에는 안 계시는데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연수로 와 있습니다. 윤지영 교수님은 오늘 벌써 세 번째 같이 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방송이 나간 지가 좀 됐습니다.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네. 애써 주변 반응은 제가 챙기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파킨슨 TV를 그동안 제가 나온 분량이 아닌 다른 분량도 열심히 복습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희경 씨, 오늘은 좀 가볍다면 가벼운 얘기를 해보면서 파킨슨TV 구독자들과 함께 한숨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계속 달리면 숨차잖아요?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어떤 얘기로 오늘 쉼표를 찍어주실 건가요? 우리 윤지영 교수님께서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파킨슨병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수연 교수님이 최근에 블로그에 쓰신 연재하고 계신 글 중 하나에서 단초가 되어 시작이 되었는데요. 유수연 교수님은 최근에는 웹툰 스토리 작가로도 데뷔하신지라 내용의 풍성함은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우리 선생님들 재능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웅 교수님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고요. 우리 윤지영 선생님은 춤을 또 잘 추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번에 유수연 교수님은 작가까지 데뷔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희경 씨 역할은 그전과는 좀 다르게 네.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파킨슨TV뿐만이 아니라 저까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두 배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우리 파킨슨병의 역사를 얘기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 보여드리면 좀 싱거우니까요. 몇 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계 최초? 유수연 교수님, 이게 뭔가요? 네, 이제 파킨슨병은 저희가 보통 이제 파병, 파키슨병, 파키스탄병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정도로 좀 생소한 질환이고 이제 뭔가 하늘에서 쭉 떨어진 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파킨슨병은 아주 옛날부터 그 증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 병입니다. 이미 자주 언급된 내용이라 희경 씨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특징이 손떨림, 느린 움직임, 몸이 뻣뻣해짐, 걸음걸이 이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파킨슨병의 증상을 최초로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12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정도 전에 그 이집트 문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집트의 나이 든 왕,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 파라오에게 느린 움직임, 손떨림, 침 흘림 등의 증상이 있다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신경쇠행성 질환, 특히 이제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기록이죠. 물론 이때는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요. 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면 너무 까마득한데 이게 이렇게 오래됐다고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는데 파킨슨병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오늘 유수연 교수님 연수 가서 이런 걸 공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재밌고 즐겁네요. 이제 오늘 기대가 너무 되고요. 빨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월드스타? BTS? 아니, 월드스타 이건 또 뭘까요? 네, 사실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파킨슨병의 증상만큼은 이집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관찰이 됐고요. 오늘날의 파킨슨병과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은 증상들이 여러 나라의 기록을 통해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윤지영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인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원전 600년경에 만들어진 당시의 의학 상식과 의학 지식들을 집대성해서 만들어진 아유르베다라는 책에 기록된 캄파바타라는 병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여기에 떨림이 있고 몸이 뻣뻣하고 우울하고 움직임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파킨슨병과 매우 증상이 비슷한 기술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에라시스트라투스가 보행 동결 증상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행 동결 증상을 파라독서스 또는 역설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서기 175년에는 또 다른 의사인 갈레누스가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리고 그리고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구부정해지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17세기로 가서 생각해 볼까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의사인 프란시스키스 실비우스라는 사람이 본태성 떨림과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이 조금 다른 떨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떨림을 뭔가 구분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언급이 돼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17세기에 프랑스의 프랑수아 보이지라는 의사는 걸을 때 점점 빨라지고 몸이 앞으로 쏠리는 가속 보행과 자세 균형 유지에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17세기에 페렌츠 파파이 페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기준의 파킨슨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흔한 운동 증상인 떨리고 근육이 뻣뻣하고 느린 움직임과 자세 불안정을 여기서도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유수연 교수님께서도 나머지 나라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럼 저는 이제 다른 나라였다 동양으로 와서 이제 중국 쪽에서 있던 기록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기원전 475년에서 221년경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조선 시대죠. 그때 이제 편찬된 황제내경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떨리고 뻣뻣한 증상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증상의 원인은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건 저희 어르신들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바람 때문에 떨리고 뻣뻣한 증상이 생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편찬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충 이제 금나라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려 시대쯤에 시작된 유문사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59세 남자가 3년 전부터 시작된 턱과 손과 발이 떨리고 기운이 없고 우울해하고 발걸음이 무겁고 입을 벌리고 있으며 이제 멍하니 앞을 응시한다라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증상과 케이스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를 했다라는 기록도 같이 있고요. 근데 이때도 역시 진단 자체는 바람에 의한 떨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명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쯤에 왕금장이라고 하는 의사가 수년간 지속되는 떨리고 뻣뻣하며 잘 못 움직이는 증상을 지닌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떨림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를 좀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중국에서도 파킨슨병의 증상 치료를 위한 약제 개발도 되어 있을 정도로 연구는 꽤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집트에 기록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름도 없는 이 병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기록이 됐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아마도 그 증상이 좀 특이하고 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어떤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빨리 보여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 저희가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음식? 약?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처럼 옛날에도 음식이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네. 벨벳 콩의 뿌리가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벨벳 콩은 그 학명으로는 무쿠나 프루리엔스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아유르베다에 앞서 언급되었던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콩의 뿌리를 먹으면 증상이 좋아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물의 뿌리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레보도파의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정확히 저병이 어떤 식으로 걸리고 종합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증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는 바는 없었습니다. 네.
모르고 먹었는데 레보도파의 성분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이것도 있는 식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식물은 사실 이제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상품이 있고 사람들이 쓰니까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연구들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구들을 보면 이제 레보도파 성분이 있고 또 일부 다른 성분들이 레보도파의 작용을 돕거나 소량의 레보도파 역할을 대신하는 작용을 통해서 환자들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약을 같이 써봤지만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이건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직은 환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모아서 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자연치료법은 사실은 아무리 성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용량당 성분량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덜 확실하고 비싼 방법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드디어 파킨슨병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가 너무 좋으세요. 눈치 빠르죠. 네, 저희 파킨슨병 이제 이름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서양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생긴 건 이제 서양에서 생겼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난,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00년대를 훌쩍 넘은 그 지난 기간에 생겼거든요. 이 병에 이름이 왜 붙게 되었을지 저희 역사 전문가 유세현 교수님께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역사 전문가 유세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던 파킨슨병은 18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전쯤에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An Essay on the Squeaking Palsy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 말로는 그 떨림 마비에 대한 글 이런 거죠. 통해서 처음 파킨슨병의 증상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이 병의 이름이 생길 조짐이 보게 됩니다. 네, 그 에세이가 제 등주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 에세이 제목이고요. 그래서 제임스 파킨슨이 본인이 이제 외래에서 진찰한 4명의 환자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임상 정보를 기술하고 또 다른 2명의 길에서 만난 사람의 상태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서 만들어낸 글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때 당시에는 또 바로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이제 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을 발표한 뒤 한 60년 정도 지나서 이 병이 이제 파킨슨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년이나 지나서요. 그런데요, 파킨슨 선생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동안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 의사 선생님이 쓴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초로 기록된 나라의 이름을 따서 이집트 병이다,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겠고요. 갈렌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갈렌병이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파킨슨 선생님의 이름이 병명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증상을 기술한 의사가 또는 증상을 기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증상을 정의하고 그리고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시하고 증례도 풍부하게 남긴 아마도 유일한 의사였기 때문일 텐데요. 확실하게 증상을 정의한다 함은 저절로 떨리고 그리고 근육의 힘이 이제 뻣뻣해지고 그리고 걸음도 앞으로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킨슨병의 증상을 자세하게 기술한 데 의미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료의 출처. 예전에 그 갈레누스라든가 프란시스퀴스 같은 의사들이 어떻게 이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최초의 의사입니다. 떨림이나 느린 움직임, 근력 저하 같은 운동 증상 외에도 제임스 파킨슨은 처음으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라든가 변비나 침 흘림 그리고 이 선망과 같은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증상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에 진행하는 방식이
갑자기 확 진행하는 뇌졸중이나 그러니까 경련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죠. 뇌전증이라고 하는 병과 병의 진행이 다른 천천히 서서히 나빠지는 병의 경과를 다룬다는 경과까지 기술했다는 점에서 좀 더 특별했습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기록들을 모아서 집대성해서 하나의 질환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임스 파킨슨이 좀 더 이 파킨슨병의 병명에 붙이는 데 있어서 주목을 받게 된 사유입니다. 네, 역시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결론이 시원해야 드라마도 재밌잖아요. 의학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들어서 시원하고요. 다음 키워드 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20? 오,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는데요. 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문제를 바꿔서 내면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창립 연도는 저보고 맞추라고요. 뭐 아까 산업혁명이 지나서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1번? 아, 1번이요? 네. 정답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정답은 5번 2006년이고요. 오. 참고로 이제 산업혁명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뇌신경학회가 생긴 연도도 1950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파킨슨병 연구를 위한 학회가 그때 생겼으니까 사실 신경계 질환에 대한 연구가 발달되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들어서이고요. 한국에 관련 학회가 생긴 거는 21세기죠. 아, 20이라는 키워드가 그러니까 20세기 파킨슨병 연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활발해졌다 이런 의미네요. 그런데 파킨슨병 연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은 실마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제 파킨슨병이 왜 발생하는지가 이제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옛날에는 더더욱더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학과 과학기술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진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파킨슨병과 이제 파킨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이제 규명할 수가 있게 되었고, 증상 치료에 대한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21세기가 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마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으로부터 이제 고대, 중세,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역사는 길지만 그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이름이 붙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만큼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쉬운 병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파킨슨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게 정말 이 병은 이렇게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전자 지도도 아직 다 모른다던데 유전성 이상운동 질환은 계속 발견되고 또 기타 다른 질환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이만큼 발전된 게 대단하기도 하고 또 갈 길이 한참 남은 걸 아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역사를 쭉 짚어가다 보니까요. 의학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도 이런 선배 연구자들의 이제 마음을 잘 이어받아서 학회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멀리서 이렇게 이제 해외 가서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 유수연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파킨슨병 환자들 그리고 또 이상운동질환 환자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 2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도해서 1시간 진행해 주신 소감 다 궁금합니다. 먼저 유수영 교수님. 네, 매번 이제 파킨슨 TV에서 조금 이제 의학적이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약간 가볍지만 그래도 이제 파킨슨병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 밖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파킨슨 TV의 취지이자 오늘의 그 파킨슨병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병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병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시고요. 그게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건강관리, 나머지 관리 잘 하시면서요. 조금만 더 발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다 보니까 이제 거의 네. 뭐 진행자 수준으로 말씀을 아주 잘하십니다. 네. 또 이훈 교수님도 오늘 저 이끌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없어도 파킨슨 TV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가끔 휴가 낼게요. 에이, 그런 말씀은 안 되고요. 제가 혼자 있으면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 희경 씨가 계셔야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버티고 설 수 있는 저희 균형 잡으려면 두 다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버티고 있어야 저희 TV가 파킨슨 TV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이훈 네. 교수님이 신발 한쪽, 그리고 파킨슨 TV 구독자 여러분이 나머지 한쪽, 이렇게 돼야만 완벽한 한 쌍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